네, 지식산업센터가 일반 오피스나 상가 건물과는 다르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아마 투자를 앞두고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검색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산지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건물들이 적용하는 건축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줄여서 산지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산지법에 적용을 받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에는 이런 업종이 입주할 수 있으며, 이런 업종 제한을 어길 경우에는 어떤 게 있으며, 산업단지는 어떻고 비산업단지는 어떻고,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입주 업종, 공장 설립에 대한 내용이 이제 담겨 있는 거고, 이제 분양 받고 나서 이제 임대 사업을 하실 분들은 이 법 내용을 토대로 임차인을 이제 맞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임대 사업자로서 알아야 될 내용,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되겠습니다. 주택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듯이 상가에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임대인과 임차인을 놓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약자를 할 수 있는 임차인을 위한 보호법이고, 지식산업센터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대부분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임대사업 하실 분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임대사업 시 알아야 되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나요? 라는 질문들을 가끔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일반적으로 지식산업센터도 비주거용 건물로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건물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2조 적용 범위를 보겠는데요. 상가 건물 제3조 1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지식산업센터 공장 등록도 가능하지만 사업자 등록 가능한 건물이죠.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단 보증금액을 정해놓은 금액이 있고, 이 금액을 넘으면 적용받지 못하는 거고, 이 금액 범위 내에 있으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보증금액은 지역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별 환산보증금을 따져보시면 되겠고요. 이 환산보증금의 계산을 하려면 월세 곱하기 100 한 다음에 거기다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중개수수료 계산할 때 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월세 곱하기 100 거기다 보증금을 더한 금액에서 0.9% 하면 이제 중개수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개수수료 계산할 때 0.9% 곱하기 전, 이게 바로 환산보증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금액을 보면 서울은 9억,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는 6억 9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광역시라든가 세종,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는 5억 4천만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보면 서울 같은 경우 좀 크게 한다. 보증금 3천에 300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증금 3천에 300인 경우에는 월세 300만 원 곱하기 100입니다. 그럼 3억이죠. 그리고 보증금이 3천입니다. 더 해야 되죠. 그럼 3억 3천이 되는 거죠. 그럼 9억 이내이기 때문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 세 번째에 나열되어 있는 파주, 화성, 안산, 용인 이쪽이 아닌 일반 수도권 지역은 6억 9천만 원까지 가능하겠습니다. 5천에 500을 받는다. 그러면은 5억 5천이 되는 거죠.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은 이제 임차인이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죠.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임대인이 이걸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다. 건물 주인이 바뀐 거죠. 그렇다고 하면 나는 계속해서 이 임대차를 계약 기간 동안 끌고 갈 수 있느냐, 난 여기 임차인이라는 걸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대항력이 되겠는데요. 주택에서 보면은 이사 가는 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라고 말하죠.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은 전입신고가 되겠고 상가는 사업자 등록이 되겠습니다. 잔금일날 잔금을 치르고 건물을 인도받은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죠. 사업자 등록지를 이쪽으로 옮긴다든가 이쪽으로 신규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겁니다. 그럼 대항력이 생기는 거고요. 여기 추가해서 우선 변제권을 받으려면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되겠습니다. 확정일자는 관할 지역에 세무서 방문하셔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3조 보면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다음은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어떻게 적용하는지 써있죠. 임차인이 주장하는 대로입니다. 주택에서는 2년이 기준인데 상가에서는 1년 기준입니다. 제9조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임차 기간을 8개월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8개월.
근데 임차인은 이걸 가지고 우린 8개월 계약했으니까 8개월만 해도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8개월 뒤에 뭐 보증금 빼주세요, 나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고, 우린 8개월을 했지만 나는 1년이 있고 싶습니다. 그럼 1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임대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뭐 1년을 주장할지 8개월을 주장할지 임차인이 어떻게 할지를 기다렸다가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존속한 것으로 본다. 다음은 계약 갱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재계약하는 거죠.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부터 1개월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제10조가 되겠는데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임차인이 뭐 최초 2년 계약을 하겠다라고 해서 2년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1년만 계약을 하겠다. 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또 1년만 더 쓰겠다. 계약 갱신을 요구합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뭐 이 계약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이제 법적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한 거 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